광견병은 전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질병입니다. 매년 거의 6만 명이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으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99% 사례가 개 물림 혹은 핥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글로벌 동물 보호 단체인 국제반려동물관리연합 ICAM에 따르면 관리되지 않는 유기견으로 인해 도로교통사고, 가축 위험, 도보통행 방해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기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곳으로 이곳이 수의사협회는 자국 내 유기견이 65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튀르키예의 안전한 거리 협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직접적인 공격 혹은 도로, 교통사고 등 유기견으로 인해 사망한 이는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말 튀르키예 정부는 향후 4년간 지방 정부가 모든 유기견을 보호소로 데려가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시장에게는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위협도 곁들였습니다. 법안 초안이 의회에 제출된 다음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유기견은 어린이, 성인, 노인, 다른 동물들을 공격한다면서 유기견은 교통사고도 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04년부터 튀르키예 지방 정부는 법적으로 유기견을 포획해 백신 접종 및 불임 수술을 실시한 후 이들을 발견된 거리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CNVR 포획, 중성화, 백신 접종, 방사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선책으로 꼽는 방식이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CNVR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터키 수의학회의 굴레이 에르티르크 박사는 CNVR이 효과가 있으려면 유기견이 70%가 불임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새로운 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새 법에 따라 개들은 여전히 중성화 수술과 예방 접종을 받게 되지만 그 후에는 거리로 방사되는 대신 입양되거나 죽을 때까지 보호소에 맡겨져야 합니다. 해당 법에 대해 동물보호연맹은 유지하기에는 너무 비싼 시스템이며 거대한 야외보호소의 경우 힘이 약한 개들은 먹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며 질병이 빠르게 확산할 수도 있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국제반려동물관리연합 ICAM의 엘리 히비 박사는 잠재적으로 더 비싼 값을 치르고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꼴이라면서 이러한 보호소는 금방 가득 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법에 대해 튀르키예 국내외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BBC는 의견을 듣고자 튀르키예 당국에 접촉했으나 이 기사 공개 시점까지 답변은 없었습니다. 히비 박사는 유기견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선 조기 불임 수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기견의 번식을 막을 수 있으며 반려견이 길을 잃거나 버려져도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비 박사는 다음 세대의 유기견이 태어나는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개를 없애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기견들은 언제나 번식을 거듭하며 개 한 마리당 1년에 최대 20마리의 새끼를 낳기에 살처분 혹은 보호소에서의 보호 등으로 몇 마리를 길거리에서 없앤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기에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공개적인 살처분 혹은 보호소에서의 안락사처럼 개들을 죽이는 것은 동물권 운동가들은 물론 많은 이들에게 잔혹하다고 여겨지며 거리에서 개들을 총살 혹은 독살하는 장면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 허더즈필드 대학교에서 아동의 권리 옹호는 동물의 권리도 옹호도 의미한다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심리치료사이자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인 데비 윌슨은 동물학대를 목격한 아이들의 경우 공감 능력이 저하되고 성장 후에도 동물 및 타인에게 잔인하게 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이 동물에 대한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공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태국에서는 최근 CNVR 방식을 통해 유기견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그스 트러스트 월드와이드 보스니아는 2012년 2023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CNVR 방식을 통해 유기견 수가 8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가 포함된 사라예보주에서는 유기견이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유기견 중성화율을 70% 개체 수 감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더 많은 수의사를 양성해야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도그스 트러스트 월드와이드 보스니아 차원에서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이 이점을 홍보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동물병원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반려동물과 유기견 모두 더 나은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사라예보시에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자 2025년 사라예보주 전역으로
대상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태국에서는 소위 독재단이 지난 20년 동안 유기견 100만 마리를 중성화하고 백신을 접종한 역사상 최초의 단체가 됐습니다. 수도 방콕에서 포획된 유기견만 해도 50만 마리 이상입니다. 장기간 걸쳐 진행된 이들이 프로젝트는 지난 2003년 푸켓섬에서 훨씬 작은 규모로 출발했습니다. 소위 독재단의 국제동물복지 책임자인 알리치아 이지도르치크 박사는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 독재단은 푸켓섬의 유기견 개체수를 8만 마리에서 6천 마리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유기견이 훨씬 더 많은 수도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이번 새 정책과 마찬가지로 약 5년 전 태국 정부는 모든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보호한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만 깨달았을 뿐 보호소들은 이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태국이 이 같은 프로젝트 덕에 유기견 개체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광견병 및 개 물림 사고도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희비 박사에 따르면 유기견들의 삶의 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개체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입니다. 최근 모로코 당국은 유기견들을 대량으로 살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모로코가 2025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개최국이며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것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모로코 인도주의 협회의 설립자이자 모로코 동물보호협회 소속인 알리 이즈디는 모로코에는 TNVR, 치료, 중성화, 백신 접종, 방사 프로그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로코 인도주의 협회는 자국 내 유기견 개체수가 300만 마리에 달하며 매년 5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독살 혹은 총살당합니다. 이즈디는 살아남은 유기견들은 더 자주 번식하고 생존율이 더 높은 몸집 큰 새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개들을 대체한다면서 살처분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로코 인도주의 협회는 최근 모로코 당국이 세계적인 축구대회 2개를 앞두고 유기견을 더 많이 살처분하고자 300만 마리에 주입할 수 있는 독극물 주사를 주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공식적인 당국도 이에 대해 발표하거나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BBC는 모로코 정부, 카사블랑카시 정부, 마라케시시 정부의 의견을 요청했으나 이 기사 공개 시점까지 답변은 없었습니다. 희비 박사는 보다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기견 개체수 관리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는 대중의 압력과 관련이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